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한 24% 정도까지 떨어진 농지연금용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 어, 사시는 곳과 농지의 위치가 멀어서 사실은 농지를 매입하실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농지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면 된다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지역에 해당하셔서 농지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로에 인접한 농지인데 감정가 24%까지 떨어진 도시 지역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 상업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농지의 가치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도시 뭐 당연히 농림 지역이면은 농사를 너무나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렇게 일반 상업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에 포함된 농지 역시도 농지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사실은 연금 전문가인데, 그래서 다른 연금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농지연금이 굉장히 큰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리고 모두가 갖추어야 될 그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그런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 월 수령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농지연금만 잘 준비한다면 노후 준비는 사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연금이고요.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인이어야 된다든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고 용농 경력 5년만 채우면 농지연금의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누구나 준비한다면 가능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사전 불입이 불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10년 넘게 이렇게 불입을 해야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농지연금은 그런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농지를 담보로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의 연금이기 때문에 사전 불입은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 이하에서 농지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사실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경매는 낙찰가율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7, 80%, 80% 이상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반값 이하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만약에 풀 수만 있다면 사실 반값의 반값 이하로도 나오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농지 역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4%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 월 300까지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가 딱 계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월 200만 원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자본으로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담보를 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는 정해져 있고 수령액 자체를
길게 받으면 낮은 액수를 받을 거고 짧으면 높은 액수를 받은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다면은 그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거는 꽤나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맹지가 농지연금에 되었고, 작년부터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는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맹지를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농지연금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농지연금이 그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출 이자만 계속 내고 있고 이 농지를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이 붙어 있는 생산관리, 생산 녹지 지역에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농지연금을 위해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토지나 경매는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물건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간단하면 좋겠지만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농지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도 우리가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나 경매의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권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절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어떤 서류들,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점점 더 농지연금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에서 분명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을 때 감정가의 90%로 받는데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더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하피를 한다던가, 옆에 토지를 잘 이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면은 정말로 최소 자본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이제 매월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2일 그 토요일에 그 강남역 주변에서 진행을 하는데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연금 준비의 어떤 노하우, 영상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그런 노하우도 다 공유를 드리고요. 토지 경매나 연금 관련된 자료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그 당시 나와 있는 물건 분석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서 괜찮은 농지가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와 어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제가 추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이 물건은 제천에 있는 물건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물건이고 지금 감정가가 1억 5,300 정도가 되는데 최저가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수준에서 우리가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면은 이런 농지는 지금 대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만 있으면 사실은 이 1억 5,3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그 입찰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매지나 토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023 타경 1295번이고 제천 수산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4천만 원 가격으로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요. 최저가로. 우리가 이제 그 경매지에서 봐야 할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물건 사진들을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 입찰자는 입찰하기 전에 임장을 꼭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잘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장 보고서 또는 경매 감정평가사가 실사를 다녀왔던 그런 보고서를 한번 잘 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위는 학교, 일반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도 주변의 농경지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것처럼 학교나 일반주택 등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련된 것은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변 일대는 주변 일대는 저지대이며 답으로 이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입로가 국도인지 사도인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잘 개인이 입찰자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농지를 지금 디스코를 통해서 분석을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지인데,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메인 도로이죠. 메인 도로와 사실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도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면 도로 국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약간 애매하게 생긴 짜투리 땅 역시도 도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340-1번지 이 농지에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죠. 지금 중학교가 보이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가면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근린시설 이런 부분도 되게 많고 교회도 많고 행정복지센터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 그 토지 보기를 통해서 이 농지를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데 토지 보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농지가 되겠는데 아까 묵전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농지를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은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변이 농사를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메인 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계속 보더라도 메인 도로에서 나뉘어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불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보면은 왼쪽 부분에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면 왼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통해서 진입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도로가 누구 땅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하천 국유지, 그 다음에 또 왼쪽에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나뉘어진 땅들 이런 거 보면은 하천 개인도 있긴 하지만 도로 부분을 보면은 하천 국유지 이런 식으로 국유지의 제방 국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통해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큰 도로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작은 도로, 그 2m 폭 정도가 된다고 했던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기본적인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생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제1 목적인 그런 농지 용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인수가 0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문제가 없고, 도로 전면 여부 세로 가로 열고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자동차 출입은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2m 정도의 농로가 되어 있고, 사실 이런 농도를 통해서 많은 농사를 짓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도시지역 생산 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농지의 가치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개별 공시지가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다시 올랐고요. 꾸준하게 한 뭐 몇천 원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농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복리 효과로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담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주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갖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변 지역이 도시 지역인데 이 농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신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진 농지죠. 그리고 공시지가와 유사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감정가를 재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까지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하고 유사하다라는 거는 감정가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그게 진짜로 높은지 아니면 너무 오버돼서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사전에 은행의 탁감이라든가 개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지역 내 농지로 향후 토지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큰 도로와 접해 있으나 진입 가능은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로드뷰를 봤을 때는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반대편에 있는 작은 농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농로의 소유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